민주당 국회의원과 교통방송 진행자가 언론 중재법에 대해 실컷 떠든 후 제가 의원직 사퇴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고 사퇴쇼라며 비웃은 후 헤드라인으로까지 뽑아냈습니다. 의안정보 시스템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이고 여러 언론에서도 이미 의원직 사퇴 선언 전에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여당 의원이나 TBS나 아예 마음먹고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정작 본인들이 언론 환경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으면서 고의적, 악의적 허위 보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언론재갈법,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악의적 허위 보도의 피해자가 언론재갈법을 오히려 반대하고 가해 세력들은 언론재갈이 필요하다고 떠들고 있으니 세상이 온통 블랙 코미디입니다. 캠프 3개월이 3년 취업 공부보다 값진 이재명의 대동세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황교익 씨, 고문치사 가해자에 이어 또 한 번 인사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번에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낙하산 인사의 규모가 무려 90여 명이 넘는다고 하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경기도의 슬로건이 민망할 지경입니다. 경기도 공공노조가 밝힌 낙하산 인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은 관련 분야 경력이 전무한 캠프 출신이거나 성남시 산하기관, 국회와 시의회 출신인 이 지사의 정치적 관련자들입니다. 2017년 관훈토론에서 이 지사는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 된다 라고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 지사는 인사와 관련된 내로남불, 도정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정을 바라는 청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그 큰 상처기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노조 관계자는 캠프에 줄이 있어서 가서 3개월만 버티면 고위직 간다.
3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걸 모르면 바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특권 앞에 무기력한 세상이 싫기에 청년들은 조국 전 장관 문제나 인구곡 사태에 그토록 분노했습니다. 이 지사의 대규모 낙하산 투하는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DNA를 또 한 번 드러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겉으로는 청년을 위한다며 현금을 살포하고 정작 안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위선은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사가 꿈꾸는 대동세상이란 결국 같은 편끼리만 대동단결하는 그들만의 세상인지 이재명 지사는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맡길 수 없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1호 수사 대상이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남았다지만 어제 결정으로 조 교육감의 보훈 인사와 권력 남용은 사실상 불법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에게 공정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이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지키고자 치밀하고도 악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특혜 채용이 교육계의 화합과 사회정의였다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조 교육감은 수년간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학부모들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인 기소를 도출하는 데만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자격 없는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행정을 이끌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이 피해는 오롯이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도 없고 끌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는 즉각 검찰의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은 신속히 기소하여 교육마저 이념의 볼모로 삼는 조 교육감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던 조 교육감은 주저없이 스스로 사퇴하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공정과 사회 신뢰 회복을 통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길입니다.
앞에선 평등, 공정, 정의를 외치고 정부 정책에 호언장담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자기 입맛대로 정책이 바뀌고 이 정부의 실상입니다.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대입 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번 운동권 꼼수 고등교육법으로 국민이 다시 한번 대입 공정에 불신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유공자 대상을 확대하여 운동권 특례법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토론하면서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솔직히 이런 법안을 이렇게 일방 통과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저도 답답합니다. 한심하기도 하고 이 거대 여당이 이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준비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입법 날치기를 일삼으며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심사하며 민주당 소속 위원장은 야당 추천 진술인 한 명 없는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안 공청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더니 정작 심사는 2시간 42분에 불과했으며 이후 본회의까지 입법 날치기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입법 독주는 상임위원장 교체를 앞두고 더욱 활기차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7일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 안건을 일방적으로 선정했는데 총 88건의 안건 중 6개를 제외한 82건이 모두 민주당 법안이었습니다. 8월 18일 교육위원회 2차 법안 소위에서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을 표결 처리하려 해서 더 이상 야당과의 안건 심사가 불가함을 알렸지만 이후 민주당은 단독으로 32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법안 처리에는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립학교의 교원 신규 채용을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원 징계 재심의까지 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사실상 교원 채용부터 징계까지 교육청이 장악했으며 사립학교 인사권을 정면 부정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철저히 구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기용 교육위원장 발의의 교육기본법 개정 법률안도 함께 상정되어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오만함에 기반한 입법 침탈의 결과 성격이 정반대인 사립학교법과 교육기본법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하는 아이러니와 민주당의 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수정안 제안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철민 의원안을 중심으로 대안이 제시된 고등교육법 역시 앞뒤가 다른 민주당의 의도가 의심되는 법안입니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 당시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5년간 최소 100명 이상이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 2016년에는 의예과, 2020년에는 치의예과 입학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이 386, 586 세대 자녀의 명문대 입시 특혜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커졌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은 5.18 유공자와 달리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발급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정서 제출 가능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례 중에는 첫째, 혁명자금 조달 위해 고위공직자나 재벌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총과 실탄도 훔쳤던
소위 난민전 사건 관련자 38명, 무장봉기로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목표 아래 조직원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킨 사실이 인정돼 92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산호뱅 사건으로 유죄 판결받은 2명. 셋째, 조선노동당 규약에 따라 최종 목표를 온 사회의 북한 주체 사상 실현으로 정하고 활동한 민혁당 하부조직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넷째,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을 산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은 국가보훈 대상자, 다문화 가정 자녀, 장애인 부모 자녀, 기초수급 차상위 대상자 등과 함께 기회균등 전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특정 계층에 특혜로 작용하는 전형은 기회불균등 전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중 특별 전형의 한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던 기회균등 전형 혹은 사회적 배려 대상 전형 등을 사회통합 전형으로 신설하면서도 전형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이 김철민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대입 전형의 사회통합 전형을 신설하면서 전형 대상을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의미를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후항의 전형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전형에 포함될 사람은 대통령령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민주화 유공자 관련 전형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보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추상적이므로 대상 범위를 알 수 있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 김철민 의원 안과 함께 상정된 김성원 의원 안에는 사회통합 전형을 신설하면서 전형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김성원 의원 안에 대해서 교육부는 법에 규정된 대상 외에 선발 대상을 탄력적으로 적용 내지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기하여 결국 사회통합 전형 대상이 누구인지 가늠할 수 없는 김철민 의원안이 대안으로 채택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 입맛에 따라 선정된 특정 대상군이 대학 입학에 특혜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유공자 대상을 확대하여 당사자와 가족 및 유가족에게 교육, 취업, 의료, 금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운동권 특례법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서른 의원이 각각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발의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서른 의원은 지난 3월 30일 법안을 철회했으나 우원식 의원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철저히 무너뜨려가며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고 그중 대상이 불분명한 대입 특별 전형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고등교육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구색 좋은 말로 국민을 배신한 이력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지난 2019년 10월 28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목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추천조차 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철저히 중립적으로 설계됐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중립은 공수처법이 시행된 작년 7월 이후 5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서 7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2021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길 기대한다는 문 대통령의
어명을 받들고자 민주당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은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비판하던 문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지난해까지 120건 97조 원에 달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예타 면제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고, 세 번째, 임기 내 전기료 인상은 없다던 문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료 인상을 가능케 해서 탄원전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은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비판하던 문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지난해까지 120건 97조 원에 달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예타 면제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고, 세 번째, 임기 내 전기료 인상은 없다던 문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료 인상을 가능케 해서 탄원전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아직 할 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의원님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에선 평등, 공정, 정의를 외치고 정부 정책에 호언장담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자기 입맛대로 정책이 바뀌고 내로남불을 일삼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지우는 것이 이 정부의 실상입니다.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며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사학의 자율성을 철저히 억압하는 사립학교법을 밀어붙이는 등 다수 의석에 취해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집권 여당과 매번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 정부에 의해서 고등교육법이 운동권 꼼수 특혜법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 수정안에서는 기존 대안에서 신설되는 제34조의 8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부분을 전체 삭제해서 현행법상 특별전형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법률로 정하는 것의 필요성과 전형 대상 범위의 적절성 등에 대해 원점에서 심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대입 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번 운동권 꼼수 고등교육법으로 국민이 다시 한번 대입 공정에 불신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점을 깊이 헤아려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